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이 활약하고 있는 토트넘 소식입니다. 전 세계 최고의 축구팀들이 모여서 창설을 주장했던 슈퍼리그가 결국에는 실행 불가능한 상황으로 전개되며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슈퍼리그를 진행한다, 하지 않는다, 말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었는데요. 이 모든 난리가 지나가고 난 뒤에 가장 모양새가 바뀌어 있는 팀은 다름 아닌 손흥민 선수의 소속팀인 토트넘인 상황입니다. 슈퍼리그를 참여하겠다고 밝혔던 EPL의 6팀은 모두 참가 의사를 철회한다고 밝히면서 이를 이끌었던 맨유의 우드워드 회장이 사임까지 한 상황. 슈퍼리그의 초대 회장으로 알려진 레알의 페레즈 회장이 머쓱해질 만한 상황인데요. 반면 레비는 슈퍼리그 참가 소식을 발표 후 얼마 안 되어 무리뉴를 경질했습니다. 기존의 무리뉴를 경질하는 데 드는 비용이 부담스러워서라도 무리뉴의 경질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던 사람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상황 전개인데요. 하지만 슈퍼리그 참가만 해도 2천억 원 이상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팬들은 무리뉴의 경질이 슈퍼리그의 참여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지 의문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EPL 팀들의 참가 의사를 철회했다는 말씀을 방금 드렸죠. 어떻게 된 걸까요? 자세한 상황으로 바로 들어가 보시죠. 슈퍼리그에 참가 예정 팀들은 단순히 리그에서 가장 잘하는 팀들로 구성되어 있는 팀이 아닙니다. 현재 토트넘은 7위에 위치해 있고 심지어 슈퍼리그에 참가한다고 알려졌던 아스날 역시 9위에 있는 상황에 그렇게 치면 아스날보다 상위권에 위치해 있는 팀들인 레스터, 웨스트햄 그리고 에버튼 등의 팀들이 슈퍼리그에 들지 못할 이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슈퍼리그가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 왜 토트넘이 다른 팀들보다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슈퍼리그는 기존의 축구 리그보다 중계권이 훨씬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여한다고 알려졌던 팀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바로 느낌이 옵니다. EPL에서는 맨유, 맨시티, 첼시, 리버풀, 토트넘 그리고 아스날인데 이 팀들은 전 세계에 가장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는 팀들입니다. 당장 주변을 둘러보면 한국의 레스터, 웨스트햄, 에버튼의 팬이라는 사람을 만나보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나머지 팀들은 팬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슈퍼리그의 구조는 전 세계에 팬들이 존재하는 팀들이 참여하는 것이 기본적인 조건이며 그렇기에 중계권료로 각 팀들이 받을 수 있는 돈의 크기 역시 리그와 비교가 안 되겠죠. 혹자는 토트넘이 왜 그렇다면 이 사이에 낄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이 토트넘은 케인과 손흥민의 합류 이후 작년에는 브랜드 가치가 아스날을 뛰어넘었다는 보도가 있었을 정도로 커다란 성장을 한 상황이며 전 세계적으로 팬들 역시 많아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활약으로 인해 토트넘이 현재 국민 클럽인 상황이지만 해외에서도 손흥민 선수와 해리 케인 정도는 거의 다 알고 있다는 점에서 토트넘의 두 선수가 미친 영향이 얼마나 큰지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무리뉴의 합류 역시 토트넘이 B클럽의 대열에 드는데 한몫을 했겠죠. 게다가 경기장, 훈련장 모두 월드클래스급 시설로 바꿨으며 이 토트넘은 겉보기에는 그 누가 봐도 B클럽의 대열에 들기 충분해 보였습니다. 이 슈퍼리그의 창설에 대한 이야기는 2009년부터 진행이 되어왔던 만큼 B클럽들 사이에 치밀하게 계획된 거대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그 B클럽들 사이에서 토트넘을 조금씩 성장시킨 레비는 기어코 토트넘을 슈퍼리그 창립팀에 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만 슈퍼리그를 만들려고 한쪽에서 예상치 못했던 것은 로컬 팬들의 반발이었습니다. 정부나 축구협회 등의 반발에 대해서는 최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슈퍼리그 측이지만 현지 팬들의 거센 반발을 맞이하자 국면은 급격하게 바뀌어 갔는데요. 결국 EPL의 모든 클럽들은 팬들의 격렬한 항의와 저항에 못 이겨 슈퍼리그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이 선택을 번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 토트넘은 무리뉴를 어떻게 경질까지 한 것일까요? 레비 회장은 슈퍼리그에 대한 반응이 안 좋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무리뉴를 경질하는 결정을 내렸기에 사실상 슈퍼리그의 진행에 토트넘의 운명을 온전히 맡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슈퍼리그의 창설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축구협회와 각국 정부는 이미 큰 자극을 받은 상황인데요. 유럽 축구협회 측에서는 챔피언스 리그를 36개 팀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식을 통해 참여팀들의 보상을 늘리겠다는 방식으로 B클럽들을 설득하려고 했으며 영국 정부와 영국 축구협회에서는 슈퍼리그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현재의 자금난을 좀 덜어줄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레비에겐 성공하면 큰 기회를 얻고 그러지 못하더라도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한 챙길 수 있는 방식이었으며 현재까지 토트넘이 잃은 것은 레비 회장에 대한 팬들의 신임, 그마저도 약간 잃은 상황에 불과합니다.
정말 수많은 이슈들이 한꺼번에 지나간 축구계 상황입니다. 슈퍼리그에 토트넘이 참가한다고 기뻐했던 팬들의 이유는 기본적으로 슈퍼리그가 제공하는 재정적인 이유들 때문이며, 이로 인해서 토트넘이 완전한 이 선수단 개혁을 할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이 보였기 때문인데요. 손흥민과 케인을 지키는 것은 물론 손흥민과 케인을 탄탄하게 뒷받침할 팀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슈퍼리그가 불발에 그치며 토트넘은 당장 다음 시즌의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인 상황이며, 이는 케인과 손흥민의 거취에도 분명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토트넘의 감독 대행인 메이슨 감독은 이 토트넘이 앞둔 다음 경기에 케인의 출전이 어렵다는 것을 밝힌 상황이며, 그 다음 경기인 EFL 결승전에도 케인이 뛸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 케인과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의 말미에도 어떤 드라마틱한 엔딩을 선사할 수 있을진 모르는 일이지만, 그 드라마틱한 엔딩이 4위 진입이 아니라면 사실상 이번 시즌이 손흥민과 케인의 마지막 시즌이라고 점쳐지는 이유입니다. 그 누구도 쉽게 예측하지 못했던 무리뉴의 경질 이후 토트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경계심이 바짝 올라있는 상태이며, 기대감과 불안이 섞여있는 토트넘의 현 상황입니다. 토트넘 팬들에게 무리뉴의 경질 그리고 슈퍼리그의 철회 소식이 지나간 뒤 그 아수라장 가운데 남아있는 것은 손흥민보다 한 살 많은 메이슨 감독입니다. 메이슨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자신은 슈퍼리그에 대해 들은 것도 없으며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기에 대답해줄 수 없다는 대답을 했지만, 기자들은 집요하게 메이슨에게 슈퍼리그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메이슨 감독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듯 보였는데요. 자신은 갓 1군의 감독이 되었으며 당장의 경기가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외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들은 적도 없고 아는 것도 없다면서 강하게 자신의 무지를 어필했지만, 기자들은 이 클럽의 인터뷰 진행자가 직접 말리기 전까지 슈퍼리그에 대해 지속적으로 질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토트넘의 철회 의사가 명확히 밝혀진 상황이며, 메이슨은 토트넘을 토트넘다운 팀으로 최대한 운영해보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토트넘의 현지 팬들이 상당히 기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불이 나자마자 초동 조치를 완벽하게 한 토트넘이 아닌가 싶은데요. 당장 연달아 소튼, 맨시티와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토트넘은 전열을 가다듬고 최후의 도약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흥미로운 외신 소식이나 해반응 있으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논란 전해드리는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